네, 7시 13분 30초입니다. 쉬운 경제 얘기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미르스 때문에요. 네, 수요일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도 겸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걱정입니다. 미르스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르스 때문에 지금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작년 2014년 4월에 세월호 참사하면서 조금 회복되는 경기가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또 이제 조금 백화점 매출도 좀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보였는데 다시 이번에 미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 다시 내수가 타격을 입을까 걱정됩니다. 네,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이제 수출인데 올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 사상 최대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왜 그런가요? 구조적 문제인가요?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수출이 좀 안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주력 수출 제품이 주로 이제 자동차나 조선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중국이 우리를 거의 1년 앞뒤로 거의 추격을 해오고 있어요. 기술력이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좀 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답보 상태고 중국은 급속히 추격해 오면서 지금 자동차나 반도체 정도를 빼고는 거의 다 추격을 다 했다 이런 전망이고요. 분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는 중국에 비해서 임금이 현재도 한 6배 정도 비싼 상태인데 지금 계속 임금 문제 때문에 논쟁이 많고 그래서 고비용 구조가 해소가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고평가돼서 원엔 환율이 지금 현재 2012년 6월 이후에 거의 한 69% 정도 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수출이 좀 상당히 힘들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참 이제 잘 됐다고 일본 여행객이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미르스 때문에 줄고요. 그러면 약간 약속된 질문은 아니지만 교수님, 한중 FTA 기술을 우리 이렇게 추격했는데 FTA 지금 서명했잖아요. 사실 어제 그저께 FTA 서명을 했는데 2월 1일, 이런 우리가 이제 12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거는 좀 더 좋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FTA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좀 기술력이 있는 자동차 반도체는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철강 석유화학도 보험용은 포함시켰는데 고기술 제품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은 이쪽 분야는 아직 한국하고 기술 차이가 있으니까 관세 인하는 안 된다. 자동차면 2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대신 이제 범용 제품은 중국도 경쟁력이 한국하고 거의 맞먹고 대신 인건비가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래서 이제 그거는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한중 FTA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부분은 못 들어가고 그냥 인건비가 싼 부분은 이제 서로 간에 개방을 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력 제품의 변화가 없는 수출 의존 이런 것에 한계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력 제품이 이제 한 6가지 정도인데 자동차, 조선철강, 석유화학은 70년대 중화공 육성 정책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시킨 거고 반도체 모바일은 80년대에 우리가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는 거의 새로운 투자를 사실상 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는 이제 좀 더 첨단화시키고 좀 더 이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일본의 실패를 이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요. 90년대 일본의 실패 우리가 답습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세계를 그야말로 지금 중국처럼 호령할 때 주로 조선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전기전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90년, 80년대, 90년대 다 추격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사실상 구조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당하면서 꼭 80년대 일본이 겪었던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바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실패를 보고 배우지 못한다면 4월 경상수지가 38개월째 흑자인데 불황형 흑자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듣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투자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소비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의 그 수입의 주력 제품들이 이제 원자재나 중간재, 우리는 언제나 원자재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원자재나 중간재를 사와서 가공해 수출하는데 수출이 안 되니까 이것이 수입이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도 마이너스 10.9였지만 5월달에 네. 수입은 마이너스 15.3이 돼가지고 더 줄어들었어. 흑자는 나는데 네. 경제가 안 좋아서 나는 흑자고요. 이것 때문에 원화가치 절상 요인만 되면서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부담만 주고 있는 네. 그런 실정입니다. 즉 뭐 콩을 사다가 두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부를 수출할 길이 없으니까 콩을 안 사게 되니까 수입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환율을 좀 이제 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투자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다 뭐다 해가지고 규제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차도 안 팔리는데 계속 임금은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고비용 구조 해소. 그다음에 네.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이 이제 이런 그 참 중후장대행 이런 산업 갖고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네.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율 안정도 안 되고 네. 투자 개선도 안 되고 산업구조 고도화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합니다. 발상의 전환과 정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점핑하는 그게 필요할 텐데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선 이제 환율 안정 같은 거 이런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금 말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 환경 개선이나 산업구조 고도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네. 이해 당사자들이 기득권을 양보를 해야 되는 이 두 네. 가지가 지금 국회도 저 모양이고 네. 이해 당사자들은 조금 더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산업구조 고도화 이게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은 발전 안 되고 계속 뭐 음식점이나 숙박업 이런 것만 네. 생기는 네네. 정말 그러니까 세 부분이죠. 정부 부문, 국회 정치, 그다음에 기득권 이 세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발상의 전환 정말 좀 양보 이런 네.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이웃이 뭐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겠다. 이 속담 참 싫잖아요. 이웃이 잘 되면 나중에 급할 때 좀 이웃한테 같이 뭐 먹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 금리 어떻게 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수출이 마이너스 10.9%가 되는 속에서 다음 주 목요일 하는 금통위가 네. 있는데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곧 올릴 거거든요. 뭐 미국이 그렇죠. 한 9월이나 10월에 올릴 건데 이제 시간도 얼마 없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또 금리를 안 올리면 돈들이 우르르 빠져나가서 또 위기가 오니까 네.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벌써 계속 상반기에 더 내렸어야 되는데 금리를 지금 안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안 내리고 돈을 공급 안 하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계속 고평가되고 일본은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옛날 네. 무한정 공급하니까 엔화가 약세가 돼서 수출이 많이 되고 기업들이 지금 다 죽었던 기업들이 지금 다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실기를 하면 정말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든타임이란 얘기를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고 세월호 때도 봤는데 경제도 바로 그건데 그것이 얼마나 남았다고 교수님은 진단하십니까?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았다고 진단하십니까? 지금 골든타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 후내년 대선, 내년부터는 경제 회복을 기약하기 힘들고요. 네. 금년 10월이 되면 내년 총선 출마할 장관들이 줄줄이 물러나야 됩니다. 왜냐면 내년 총선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뭐 청문회다 뭐다 뭐 금년 연말 다 지나고 그러면 미국 금리도 늦어도 한 10월쯤 올리니까 네. 제가 보는 골든타임이 이제 서너 달밖에 안 남았다. 이 서너 달밖에 안 남은 골든타임을 못 지키면 안 되는데 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 말씀하셨어요. 정치인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법 뭐 시행령 그랬다 저랬다 하고 뭐 싸우고 당신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해서 이러고 뭐 그거 좀 잘못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 복지 뭐 좀 바꾸나 뭐 이런 얘기 하더니 이곳저곳에서 나오잖아요. 좀 심한 얘기를 하면 지금 정치인들은 그냥 전부 다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네. 도저히 이건 뭐 국민이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갈이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냥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옥석을 가리는 눈이 우리 유권자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회에서 했던 활동 하나를 기억하시고 그것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경제를 살리는데 정의를 세우는데 합당했었나를 평가하셔야 될 것 같네요. 경제 얘기하다 왜 이렇게 정치 얘기로 가죠? 그러니까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정군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이분은 아시아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경제 얘기하는데 경제가 죽어가는데 싸움만 하고 있으니 정치인들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해답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7시 24분입니다.